본인께서 직접 CRA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RA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CRA에 들어가시려면 그 CRA에 접속할 수 있는 그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CRA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그 개인을 마이 어카운트라고 하고 비즈니스는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이 어카운트가 됐건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됐건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비즈니스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는 하나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비즈니스 GST 신고를 하려면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이제 들어가시면 내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통 세 가지가 보여요. GST 항목과 페이롤 항목과 인컴 텍스 항목 이 세 가지가 이제 보입니다. 그 중에 GST 항목을 가시면 GST 밑에 거기에 보면 그 파일 리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고하라는 거죠. 파일 리턴이라는 항목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일단 선택을 하면 이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리턴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 그 GST 번호도 보이고 내 회사 이름도 거기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첫 번째 잠깐만요. 네. 첫 번째 보면 GST 34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GST 34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GST 34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거죠. 그래서 GST 34가 항상 그 GST 신고할 때 필요한 서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Nex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GST net 파일 그러니까 전자 신고를 할 거냐라는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그 신고 보고 기간을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할 것인지 그러니까 리포팅 피어리어드라고 하는데 그 GST 보고 기간의 시작 일자와 마지막 일자를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 CRA는 그 사업자가 언제 기간을 내 그 GST를 신고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일자를 잘못 기입을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그 CRA에서 요구하는 일자를 정확히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유의하실 거 뭐냐면 그 다음에 설립 일자가 또 중요한 게 아니고 설립 일자가 첫날이 아니고 GST를 등록하는 일자가 그 첫 시작 일자가 됩니다. 처음 신고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회사를 이미 설립을 해놓고 나중에 GST를 그 등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GST 등록 일자를 확인해서 여기다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7월 뭐 31일 날 회사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내가 9월 1일에 GST 등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9월 1일로 기록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ST를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내가 GST 등록을 언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시작 일자를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기간에 대한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영업을 안 하고 그냥 휴면 회사로 이제 놔둔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회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 영업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는 존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GST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nil 리턴, 제로 리턴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매출액도 제로, 매출수액도 제로, 매입수액도 제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nil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여기에 보면 그 지금 신고하는 항목이 nil 리턴이냐라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는 요거만 표시하시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참고로 nil 리턴은 여기다 표시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고 기간을 다 기록을 하시면 넘어가면은 이렇게 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호별로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번호를 다 적어 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라인 번호별로 금액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읽어보시면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력하는 그 무슨 번호가 복잡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읽어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딱 그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전체 매출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내가 그 매출액을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GST가 얼마냐. 그 다음에 내가 비용으로부터 공제받을 GST가 얼마냐. 매입세 공제죠.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매출액이 라인 101번에다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관련된 수익 부분은 전체 금액을 101번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이 매출액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도 있고 면세도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그로소리를 하시는 분은 뭐 기초 생필품도 팔다 보니까 뭐 면세되는 항목도 있죠. 매출에. 그리고 또 과세되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서 입력하는 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그냥 매출액을 한 번에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라인 101번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번호가 있어요. 뭐 135번, 136번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05번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GST 컬렉티드 또는 컬렉터블이라는 항목인데 여기에는 그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즉 매출과 관련된 GST, 매출세액, 즉 매출과 관련된 GST를 여기다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105번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항목, ITC라고 하는 인프텍스 크레딧에 대한 금액은 108번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넷텍스, 즉 세액은 뭐 빼기만 하면 되니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미리 납부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미리 내는 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미리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리 세금을 낸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라인 110번 인스톨먼트 기납부세액 또는 예정 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그 인스톨먼트에 대한 항목에다가 추가로 금액을 기재하면 금액이 자동 빠지겠죠. 그래서 그 빠진 금액이 마이너스가 내용은 이제 환급액 쪽에 뜰 거고 그게 추가로 더 내야 될 것으로 나오면 이제 어마운트 오잉이라고 해서 추가 납부세액 항목으로 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동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쭉 확인을 해보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서미트인가? 그래서 그거를 딱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신고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가 끝나면 그 신고된 것을 PDF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프린트하는 게 기능이 있습니다. 나온 그 PDF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것이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거나 할 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보관하고 계시면 내가 CRA의 GST 신고가 이제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별다른 뭐 특이사항이 없는 한은 CRA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억셉트가 되면 보통 이제 GST 신고가 끝났다라고 하는 통지서 같은 것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같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CRA 보고에 대한 그 확인서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종료가 된 거죠.